그 이강인 선수가 뭐 사과문을 올렸죠. 안녕하세요, 뭐 이강인입니다.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축구 팬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됐는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뭐 이런 이제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축구협회가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가 사과문을 올린 것도 그렇고 뭐 싸웠다는 것은 사실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대항을 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싸우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뭐 잘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주장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강인 선수가 주장의 반기를 들어서 어쨌든 몸싸움까지 가고 거기 손흥민 선수가 다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과문을 올린 거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나오는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신나서 손흥민, 이강인 싸웠다더라. 이 이야기에 계속 부채질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부채질을 해주고 있느냐. 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인정을 했죠. 손흥민, 이강인 싸웠다. 인정. 근데 이거는 정말 손흥민과 이강인을 단 하나도 배려를 하지 않은 대응 방법입니다. 왜냐? 이강인과 손흥민은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였거든요. 그때 파리는 새벽 1시입니다. 런던은 새벽 2시인가 그래요. 그런데 아침 8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8시에 맞다. 싸운 거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이강인과 손흥민이 싸웠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축구협회는 잠깐 기다렸다가 손흥민, 이강인 다 뭐 일어난 다음에 물어보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할지 어떻게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올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사과문을 올리든 뭘 하든 그런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구협회가 그런 정도의 선수 보호와 그 정도의 선수의 배려를 안 하고 손흥민, 이강인 자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맞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싸웠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 정말 이 내부에서 분위기도 안 좋았고요. 내부에서 하극상이 일어났고요. 내부에서 싸웠습니다. 누가 범인입니다. 라고 축구협회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요르단전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축구팬들의 뭐 분노라던가 뭐 축구팬들이 사실은 뭐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 클린스만 감독의 불만 이런 불만들이 많아서 우리 국가대표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축구협회 쪽으로 계속 이제 가다가 축구협회가 오늘 아침에 손흥민, 이강인 싸웠대요 라고 하자마자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손흥민하고 이강인한테 쏠리고 있어요. 이거는 축구협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본인들이 감내하고 본인들이 이거를 뭔가 컨트롤하고 선수들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그래도 최소한 피해를 받도록 최소한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선수들에게 가도록 하는 게 축구협회잖아요. 그게 축구협회고 그게 협회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게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 감독 없습니다. 감독이 없어서 우리 팀이 아시안컵 때 어떤 분위기였고요. 감독으로서 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게 내 책임이니까 나한테 비판을 하세요. 그러는 감독도 없고요. 협회장도 지금 인터뷰를 안 하고 있어서 요르단전 끝나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협회장이에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 숨어 있을 거면서 이강인, 손흥민 싸운 건 2시간 만에 싸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이거는 너무 치졸한 거 아니에요? 우리 축구협회 이런 결정권자들과 협회장과 이런 분들이 선수들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좀 성숙해 하셔야 되는데 이 성숙하셔야 되는 이 분들이 손흥민, 이강인 욕먹는데 그거를 좋다고 맞아요. 싸웠는데 뭐 탁구를 치다가 싸웠고요. 싸웠는데 탁구를 치다가 뭐 누구누구 팀 먹고 누구누구 팀 먹어서 싸웠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손흥민, 이강인이 욕을 그대로 먹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왜 선수들한테 가도록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우리 축구팬들이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오늘 기점으로 손흥민이 문제다, 이강인이 문제다, 이 이야기가 오늘 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거나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보다 지금 벌써 손흥민파, 이강인파, 너가 문제야, 너가 범인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리고 축구협회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이런 상황들을 신나서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이게 축구협회가 어쨌든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선수에 대한 배려가 없다. 정말 선수에 대한 그런 보호하는 능력이라던가 어쨌든 축구협회는 선수가 1번이잖아요. 축구협회의 존재는 우리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아시안컵이든 월드컵이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최고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축구협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강인이 못했다, 뭐 손흥민이 잘못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축구협회는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선수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를 계속 이 축구협회 쪽에서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책임은 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강인 선수 잘못했죠. 우리가 어쨌든 아시안컵에서 4강전을 앞두고 이렇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심지어 뭐 경기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탁구를 신이 많이 뭐 그거 하다가 막 싸운 거잖아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 축구협회가 이러한 이 이슈를 관리하는 능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선수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그런 구도를 본인들이 신나서 만들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더 이상 이게 뭐 축구협회가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여줄 것이냐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축구협회는 밑바닥이에요. 단지 이번 문제뿐만 아니에요. 협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운동장 없어서 선수들이 호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우리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우루과이, 포르투갈 이런 팀들과 비슷한 팀과 평가전을 해야 되는데 평가전 상대 못 잡아서 코스타리카랑 평가전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부터 뭐 클린스만 감독 문제부터 등등등 협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협회장님은 뭐하고 있나요? 네, 협회장님이 이 정도까지 책임감이 없나? 이 정도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정말 뭐 실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어쨌든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가장 위에 있는 뭐 리더인 거잖아요. 이 리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의 그런 문제는 계속 피해요. 본인의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 입국할 때 클린스만이 나가서 인터뷰해. 그리고 어제 임원회의에서는 나는 안 갈래. 임원들만 나가서 이야기해. 손흥민, 이강인 뭐 싸웠다고 할 때는 맞아요. 손흥민, 이강인 싸웠어요. 바로 인정해. 본인은 계속 숨어 있어요. 본인은 숨어 있고 본인에 대한 그런 문제는 계속 숨기면서 이강인, 손흥민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이슈화를 시켜요. 일단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이게 참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정몽규 협회장이 어쨌든 나이도 있으시고 하신데 본인의 행동들과 본인의 이런 행정 능력에 대한 책임을 못 진다는 게 참 리더스럽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시안컵 끝난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오늘 손흥민, 이강인 싸웠다. 클린스만 미국으로 가버렸다. 클린스만 경질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김진수는 왜 안 썼냐. 부터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있어요. 아시안컵에 대한 그런 파생되는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회장이 나와서 그냥 뭐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인터뷰만 한번 해도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이슈가 절반은 없었을 거예요. 절반은 다 줄어들었을 거예요.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정리를 딱 해야죠. 본인이 뭐 리더고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으면 나와서 우리 아시안컵 때 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그런 선임 과정 문제 있었던 거 이런 게 문제였고 미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은 언제까지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지금 일주일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이슈만 계속 터집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컵이 우리 한국 축구가 끝이 아니에요. 그죠? 아시안컵이 우리 한국 축구의 끝이 아닌데 아시안컵을 어쨌든 잘 못했으면 아시안컵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대회 월드컵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한국 축구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도 모자를 판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슈에 대한 컨트롤도 축구협회가 못하고 축구협회는 이런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피하고나 있고 심지어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선수 책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요. 뭐 선수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선수들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이거는 우리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부터 어제 그 임원들 있죠? 그 임원들부터 결정하는 그 사람들 있죠? 다 현실 감각, 축구 시장에 대한 이해, 뭐 축구 시장에 대한 그런 공부, 행정 능력 정말 무능력합니다. 다 무능력하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클린스만 경질해도 클린스만 2 나오고요. 다음 월드컵에서는 또 다른 선수들이 싸워요.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이 앞에 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안 바뀌면 또 반복되고 또 똑같은 일 나오고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장 큰 문제는 축구협회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축구협회를 그리고 본인들이 비판을 받을 그런 문제들을 어쨌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선수한테 돌리는 이런 축구협회에서 어떤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어떤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열심히 뛸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협회가 이거는 본인들의 그런 비판을 한번 피하려고 본인들에게 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분산시키는데 활용한다고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대표팀의 사기와 국가대표팀에 열정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의 그 마음을 꺾는 게 아닌가. 우리 팬들이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재밌게 보고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팀이 어쨌든 상업성을 키우려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국가대표팀에게 가야 우리 입장에서 대표팀을 볼 때 즐거운 감정이 있어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우리 대표팀이 흥하고 우리 대표팀의 상업성이 흥하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 대표팀이 이번 이강인 손흥민에 대한 요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일주일 내내 모든 이런 안 좋은 그런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너무나 대응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도 모자랄 판에 부정적인 이미지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팬 떨어지고 우리 대표팀 경기 보러 가기 싫고 우리 대표팀 경기 보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우리 축구대표팀의 상업성은 줄어들고 이건 연쇄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만 봐도 우리 대표팀이 이런 이슈를 상대할 때 관리를 할 때 대처를 제대로 해야죠. 이렇게 무능하게 대처를 하니까 우리 팬 입장에서는 축구를 보기가 점점 더 싫어지고 있습니다.